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리스크한 어떤 변동성은 좀 찾기 힘들다.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되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굉장히 큰 어떤 변동성, 악재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간이죠. 미국 증시가 이 정도 빠졌고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 정도 더 빠지는구나.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이 생긴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상황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주간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요. 이번 주 네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또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도 어제 조금 반등을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많이 빠져서 지금 7만 한 4천 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네. 지금 이렇게 관세 폭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연초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관세 폭탄으로 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이미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큰 흐름에서 비트코인 상승이 끝나진 않았고요. 지금 있는 일이 사실 비트코인만 빠졌으면 어떤 우리가 좀 문제를 인식해야겠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그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외부 변수죠. 외부 변수인데 그 외부의 어떤 급격한 변수와 불확실성에 의해서 자산 시장이 이제 주식부터 떨어지는 건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더 빠르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좀 정리되는 단기적으로 그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진 거고요. 비트코인 시즌이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암호화폐 그 친정책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것들이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이렇게 정책을 하면서 분명히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가 있을 텐데 그가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을 다 망가뜨리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까 이런 이제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가 사실 굉장히 전략가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의 어떤 기본은 처음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을 하기 힘들게 이제 자기가 전략적으로 우위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략적 우위로 인해서 관세를 굉장히 과격하게 했는데 물론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내부에 의도된 정책대로 그것을 성공할지 말지는 또 변수긴 하죠.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결말은 모르기 때문에 결말을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들지만 관세 정책이 이 변동성을 일으킨 주 원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내재 가치라든지 비트코인의 지금까지 흐름하고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세 정책이 언제 이게 종료가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복 관세 하겠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럼 나도 더 보복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물론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좀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 좀 네. 다행이긴 한데 이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네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락은 원래 상승보다 더 빨리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내려가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계속 내려가진 않는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기는 굉장히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 역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다렸다가 지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인데, 근데 이미 이제 내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이것을 샀는데 지금 시드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제일 어렵죠. 네. 이미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 남은 시드도 없고, 이것이 이제 손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것을 좀 정리하기는 조금 어렵죠. 지금 같은 시점에서.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결국에 이것을 버틸 자금이 있는지 하고 또 더 추가로 이제 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부,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곧 지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어떤 경제에 있어서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뭐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역대급 그 변동성이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럴 때는 제가 보니까 항상 기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비트코인의 뭐 펀더멘털의 문제라든지, 뭐 미국이 갑자기 그 어떤 친암호화폐 정책을 바꾼다든지, 어떤 큰 악재가 또 있다든지,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긴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악재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과거의 사이클과 다르게 조금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럴 수는 있죠.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사이클대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그 거시경제거든요. 거시경제가 무너지면 사이클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거시경제가 이게 정말 무너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 위기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경제상이 좋지 않고. 이런 데다 이제 관세로 어떤 관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불확실성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자들이나 큰 자금들이 일단 좀 발을 빼죠.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자꾸 빠지는 거긴 한데, 좀 긴 관점에서는 그럼 이것이 결국 정말 그 거시경제를 무너뜨릴 만한 그 정도로 강한 어떤 외부 변수인가라고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좀 어떤 이벤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렇게 의도해서 계속 했는데 시장이 예를 들어 정말 계속 안 좋아져요. 관세를 좀 굉장히 과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내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대로 시장이 계속 흘러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 고집을 피울까, 이런 좀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많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굉장히 과격하다 보니까 또 아래 공포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쵸.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정말 생긴다면 네. 그러면은 또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악재일 텐데, 네. 그러면 사이클이 완전히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흘러가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진짜 경기 침체가 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빠지겠죠. 제일 많이 빠져서 그 사이클의 시기가 좀 지연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것은 반감기 기준으로 계속 이게 그 우상향하는 그 그래프를 가져가는데, 외부의 어떤 급격한 그 어떤 경제 불확실성하고 변동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자산은 아니고 결국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시드가 있고, 그래서 항상 투자에는 내가 그 투자금 들어간 거 대비해서 여유 시드가 항상 많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뭐 반이 됐든 아니면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여유 시드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그렇게 경기 침체까지는 저는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공포를 많이 주는 그런 뉴스랑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단기적인 시장 가격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면 굉장히 이제 매집할 수 있는 그 바이 더 딥 전략이라고 하죠. 굉장히 저렴할 때 사는
그래서 대부분 그럴 때 산 사람들이 그 큰 수익을 내고 큰 부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이게 단기적으로 이벤트로 해서 뭐 이렇게 되다가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거의 저점에 가까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지금처럼 조정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게 보통 큰 시장에서 비트코인 차트는 항상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또 떨어질 땐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오를 때는 진짜 단기간에 확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트코인 살려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죠. 지금 사야 되는데 하다가 너무 올라버려서 너무 올랐네 하는데 또 오르고 그렇게 해서 쭉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잘 오르지 않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항상 오를 때 단기간에 뭐 한 달 이내에 뭐 거의 다 올라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전히 이제 빠질 때는 많이 빠지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죠.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비트코인 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막 오르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저점을 잡는 게 제일 어렵긴 하지만 뭐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전체적인 자산이 계속 빠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를 계속 유심히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떤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이런 이제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죠. 그럼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또 굉장히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 시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주는 또 변수로는 또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뭐 거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결정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뭐 ETF라든지 이런 ETF에 들어오는 어떤 자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 스트래지가 뭐 얼마큼 뭐 투자했는지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원래는 다 중요한데 지금은 그 관세가 너무 세서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좀 약해졌을 때 그때는 이런 이제 지표들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표를 뭐 채굴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거시경제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봐야 되고 이거보다 더 강한 어떤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악재가 이제 지금 있는 거죠. 가장 큰 악재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뭐 전쟁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큰 전쟁 아니면 좀 지금으로서는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비트코인이 언제쯤 이런 좀 악재를 털고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이 좀 어떤 글로벌적으로 계속 그 나라들 간에 좀 조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이 되면서 좀 변동성이 줄어들고 미국 증시가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을 때 그때가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하락폭이 이게 커서 이게 상승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물론 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전고점을 가기에도 지금 꽤 거리가 있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런 지금의 관세 정책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그 회복이 되면 비트코인은 전고점 거의 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까지 가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가지 못할 뭐 이유가 사실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거시경제 문제가 현재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롱텀 투자자들은 조금 시간을 견딜 필요가 있고 오히려 기회를 삼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일가에서 채굴 사업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아, 네네. 이게 또 이러한 트럼프 행보가 앞으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하진 않고 자기의 어떤 친가들이 이제 그 채굴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 이제 채굴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떤 친인가가 뭐 우리나라는 사실 채굴 기업 자체가 없지만 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뉴스겠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뉴스란 말이에요. 뭐 일부 이제 반대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좋은 뉴스고, 어쨌거나 비트코인을 계속 지지한다는 이야기니까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좋죠.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조금 리스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러한 신호가 나오면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야 된다. 좀 이런 좀 큰 악재 이런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글쎄요, 이보다 더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어떤 리스크한 어떤 변동성은 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되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예,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어떤 변동성, 악재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 정도 빠졌고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 정도 더 빠지는구나.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이 생긴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상황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